자, 리더의 승리 전략. 혼자병법 1강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실제로 손자병법에서도 제1장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편. 시계 아닙니다. 예. 시계 보는 거 시계 아닙니다. 시계. 시는 뭐냐? 시작할 때. 계획을 세워라 이겁니다. 계산을 해봐라.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보고 계획을 세워라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손자병법의 제일 첫 강에 시계. 전쟁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시작할 때 반드시 계산을 해보고 계획을 세워라. 이거부터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 두 글자만 알아도 1장은 절반은 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계편. 전쟁을 시작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막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1장에서 여러분이 맞다. 여러분 손자병법을 볼 때 왜 힘이 드냐면, 왜 손이 잘 안 가냐면, 일단 한자의 압박이 있고, 그리고 왠지 고전을 보려면은 이 눈에 안 보이는 벽이 있잖아요. 자꾸 안 보게 된단 말이죠. 제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벽을 다 허물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이렇게 굳이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화해서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만 그래도 제가 수십 권의 손자병법 책을 읽고 수많은 강의와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핵심은 이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 핵심 정리하는 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1장에서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는 손자병법의 1장뿐만 아니고 손자병법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문장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거 제일 먼저. 병자 궤도야. 궤도. 여러분 무한궤도 할 때 그 궤도 아닙니다. 글자 좀 다르죠. 무한궤도의 궤자는 이제 수레바퀴의 궤자. 트랙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속일 궤자입니다. 그러니까 궤변을 늘어놓는다 할 때 그 궤자입니다. 자, 그럼 뭐냐? 전쟁은 속임수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전쟁은 속임수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게 필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건데, 여기서. 싸우면 남을 속이란 말이야? 사기를 치란 말이야?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과연 어떤 식의 그럼 속임수가 필요한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전쟁은 속임수란 말이야? 그럼 어떤 식의 속임수가 필요하단 말이지? 한번 보잔 말이죠. 위에 거 안 봐도 됩니다. 고능,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밑에다 다 설명해 놨으니까. 중요한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잘하지만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그래, 많이 안 다쳐. 잘난 척하고 이래봤자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좋아해요. 내가 좀 많이 안 다쳐도 약간 모르는 척하고, 약간 모자란 척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 해도 좀 베풀면서 좀 없는 것처럼 하고, 약간 모자란 것처럼 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속인다는 거를 꼭 거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필요한 속임수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남한테 사기치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잘하지만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쓸 수 있으면서도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전쟁에서는 이렇게 했겠죠. 예컨대 전쟁에서 우리 병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적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만들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전쟁에서는 이런 식으로 궤도야,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가까운 것을 노리면서도 먼 곳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먼 곳을 노리면서도 가까운 곳을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진 것처럼 막 으스대고 해봤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좀 베풀 줄 알고, 그리고 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내가 많이 알아도 막 아는 체 하는 것보다는 알면서도 그렇습니까? 예, 선생님. 이런 자세들이 길게 봤을 때는 훨씬 내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좋은
병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병법이 되는 거죠. 상황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고 확실한 전략이 승부의 지름길, 자기 자신을 믿어야 승리한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자기가 막 마음이 조바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없어도 막 있는 척하고 자꾸 막 떠벌리고 싶고 이러다 보면 부작용만 일어나는 건데, 자기를 믿을 줄 알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여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응립여수 호행사병.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들으십시오. 응립여수 호행사병. 응립여수는 뭐냐? 매 있죠. 여러분 날아가는 매. 매가 꾸벅꾸벅 조는 듯이 앉아 있다 하는 겁니다. 응립여수. 호행사병은 뭐냐? 호랑이가 마치 병든 듯이 이렇게 걷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졸고 있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진짜 병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가 조는 듯이 앉아 있다가도 목표물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그냥 낚아채죠. 호랑이도 어떻습니까? 병든 듯, 호랑이 실제 걸을 때 보면은 약간 병든 듯이 이렇게 걷습니다. 그렇지만 목표물이 나타나면 쏜살같이 그냥. 이게 이제 병자 궤도야. 전쟁은 일종의 속임수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큰 원칙을 우리가 이제 삶에서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유리하게 형세를 만들어야 되고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곳을 공격하고, 이런 게 다 블루오션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뜻하지 않았던 곳,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곳, 이런 것을 공격하고 또 노리고 연구하는 것, 블루오션 전략 아닙니까? 비밀이야말로 병법의 핵심이다. 싸우기 전에 승리하라.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올 겁니다. 손자병법의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고 시작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1장의 내용을 좀 우리 현대에 맞게끔 새로운 전략으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바빠 보여야 돼. 근데 이게 남들한테 사기치라는 게 아니고 바빠 보여야 일이 더 많이 들어오고 진짜 바빠진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일을 식당도. 팔이 날리는 식당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한가해 보이는 회사에 누가 일을 맡기고 싶겠어요? 예약이 널널해 보이는 호텔에 일 별로 안 주고 싶죠. 그래서 통화를 할 때도 예컨대 일 섭외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아이고 저는 시간이 남아 돕니다. 일이 없습니다. 일 좀 주십시오. 일단 신뢰가 안 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능력치가 같은 사람이라 해도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못 믿었지. 어떻게 그랬습니까? 차라리 말을 요새 좀 제가 일이 많아서 좀 바쁘지만 우리 김 과장님이 부탁하는데 제가 어떻게 시간 안 내겠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도 또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말 한마디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김 과장님이 부탁하는데 제가 시간 내야죠. 이런 한마디가 믿음도 가고 기분도 좋고, 이런 게 이제 궤도야, 속임수라는 겁니다. 남한테 사기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임수를 적용해야 병자 궤도야를 잘 적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겪더라도 계속 시도하면서 바빠지는 이런 과정이 또 바쁜 거예요. 예컨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바빠 보이게 하는 거는 약간 사기성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야구로 치더라도 3타수 1안타도 3할 3푼 3리죠. 그렇잖아요. 3타수 1안타는 3번 들어서서 2번 아웃되고 3할 3푼 3리가 되는 거고, 9타수 3안타도 3할 3푼 3리거든요. 근데 9타수 3안타는 6번이 아웃된 거야. 아웃이 6번. 하지만 어쨌든 타율이 3할 3푼 3리입니다. 누가 바빠 보입니까? 9타수 3안타가 훨씬 바빠 보이죠. 같은 타율이지만 그만큼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도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방식의 바빠 보임, 이게 훨씬 더 신뢰를 주고 실제 바빠 보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 궤도야를 우리 삶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참 좋겠다. 요거는 제 사례는 아니지만 참
좋은 사례구나 해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착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멋진 척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를 제가 갖고 와본 겁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백종원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죠? 백종원 씨, 방송인. 백종원 씨가 실제 한 얘기예요. 뭐냐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어딨냐. 저도 사실은 입도 거친 사람이에요 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겸손한 척 하게 되고 착한 척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네. 진심으로 남들이 받아주다 보니까 자꾸 나도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착한 척 하고 싶고 겸손한 척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점점 그 척대로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착한 척 하게 되고 겸손한 척 하게 되고 멋있는 척 하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어찌나 효과가 좋은지 제 인생 모토가 척척척이 됐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경험이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 스토리 하자면 너무 길겠지만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제가 전공은 경희대에서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얘기가 긴데 그냥 함축하겠습니다.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명만 받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우여곡절 끝에 제가 받아버렸어요. 그럼 졸업할 때까지 이제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학금이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중간에 학점이 몇 점 밑으로 떨어지면 박탈당하고 기타 등등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과에서 단 한 명 있는 장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과 장학금이 아니고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강의하다가 꼭 저한테 시키는 거야. 나와서 해보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자꾸 척척하게 돼. 공부를 하는 척 하다 보니까 실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고, 저는 원래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 때문에 대학교를 간 사람인데 물론 전공은 다른 전공이었지만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학점이 내려가기는커녕 점점 올라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했다니까요. 이것도 이거예요. 척척척. 척척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강의 핵심 단어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임수다. 이것을 우리는 삶에다가 이렇게 척척척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손자병법에 그동안 손이 안 가고 눈이 안 갔던 것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제가 떠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시면 됩니다. 자, 1강의 핵심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임수다. 다만 그 속임수를 우리 삶에서 이제 현대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 1강 끝내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DJ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법칙이에요. 사필다 법칙이라는 건데, 우리가 사랑스러운 말, 필요한 말, 따뜻한 말 위주로만 하다 보면, 이것도 척척척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제가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제가 어기면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자꾸 척척척 하게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사필다, 사랑스러운 말, 필요한 말, 따뜻한 말만 하려고 저도 자꾸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1장의 핵심,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임수구나. 자, 이 단어 꼭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1강은 마치고 리더의 승리 전략 혼자병법 2강에서 또 만나요.